두 번째 영상입니다. 262쪽인데요. 이제 인사행정 이론에서 처음 이제 실무로 넘어가는 겁니다. 262쪽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인사행정 그 수업 시간에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나오는 문제예요.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은 서로 이게 보충 관계예요. 이게 그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대칭 관계입니다. 자, 계급제는 그 반괄호 1번과 2번 또는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 계급제라고 치면은 당연히 직위분리제 같이 나오고요. 직위분리제 치면 계급제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 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계급제는 자, 흔히 말해서 안정적으로 자, 1호봉부터 1년, 2년, 2호봉, 3년, 3호봉 이렇게 쭉 올라가는 피라미드 계열의 형태가 바로 계급제이고, 그 다음 계급제 같은 경우는 그 보직을 이동하면서 자, 오늘은 행정학과, 자, 내년에는 경영학과, 뭐 예를 들어서요. 자, 내후년에는 경제학과 이런 식으로 보직을 이동해 가면서 순환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적인 그리고 일반가, 제너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할 것을 예정하는 제도가 이 계급제도예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군대죠. 자, 제일 대표적인 군대인데 이건 이제 직업군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급제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무원 전체를 봤을 때는 나는 자 9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내가 6급, 5급, 4급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에 계급제를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원칙,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직위분류제는 돈에 관련된 돈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일을 더하고 덜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급여를 받자.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거나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받자라는 이른바 내가 하는 일을 기준으로 좀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게 섞여 있는데 직위분류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를 웬만큼 맞추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제 공무원 조직의 특징이 이제 발령, 뭐 2년 있다가 저쪽 부서로 하고 2년 있다 저쪽, 이게 계속 순환보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같은 급여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발휘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난이도가 있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는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265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직위분류는 수직적으로 뭐 분류해서 뭐 일반 행정직, 교육 행정직 이렇게 이제 직류별 분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군, 자, 행정직군, 기술직군 뭐 이렇게도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직군 안에 직열이 있고 직열 안에 직류가 있어요. 자, 군이 제일 큰 거고 열은 줄을 선다는 게 열이죠. 그 다음 류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흐름을 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수평적 분류라고 하면은 265쪽의 그림을 보면 도형 같은 것끼리 묶어놨을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본 거예요. 자, 뭐 동그라미끼리는 동일한 업무인데 좀 관리직의 동그라미와 있고 중간직의 동그라미가 있고 하위직의 동그라미,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책임이 다르고 뭐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직위분류는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종종 달라지기는 하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는 완전히 보완관계예요. 보완관계고, 기업은 계급제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기업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업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40대 초반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 이제 퇴직금을 얼마를 할 테니까 나가달라는 얘기를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쯤 돼서 내가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퇴직금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계급제가 완벽하게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안정성이 조직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기 때문에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리제 성향이 강해요. 동일한 일을 해 동일하게 줄게. 또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일을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은 그 조직이 안 맞는 사람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차라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는 게 낫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정부는 일단 순환보직 개념도 있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해서 1년차 공무원보다는 10년차 공무원이 아무래도 보고 듣고 한 게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보직을 거친 사람이 높은 관리자 입장에 갔을 때 이것저것 아는 게 많다고요. 자, 그래서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이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자, 267쪽부터는 이제 그 법령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얘기들이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이 된다. 신분이 보장이 되고 평생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68쪽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로 그 복잡한 좀 독특한 정책 결정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선거로 이제 당선되신 분들, 그리고 그 선거 당선에 기여하신 분들이 보통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제 그 임용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까지 두 개로 크게 나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269쪽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도, 자, 시간을 내가 근무할 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유연한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일단 사회가 복잡해졌고 일반적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70쪽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인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자,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자, 좀 높은 흔히 말해서 고위직 국가공무원을 자, 통합 관리한다는 거고요. 뭐 고위공무원단 이 제도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처음 소개가 됐는데 그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뭐 지나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체제는 이게 바꾸려고 그러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 공무원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 법의 근거를 받고, 자,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은, 자, 결국에 국회예요. 자,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는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관련된 각종 법을 국회에서 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국회에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체제가 바뀌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반대로 국회가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뭐 반대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탐탁지 않다, 뭐 이렇게 미덥지 않다, 왜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체제는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인사행정의 이제 이제 이론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전부 다 이제 실무적인 얘기들인데, 실무는 사실 법령, 그러니까 종종 바뀌는 법령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이득입니다. 시험 보실 분들한테는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